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모처럼 만에 정말 오랜만에 F1 관련 영상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언맨2를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셨어도 이번 영상을 보시는데 크게 상관은 없지만, 며칠 전 저는 우연히 TV에서 아이언맨2가 하길래 보고 있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그 궁금증을 이번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은 F1이 치러지는 모나코 시가지 서킷에서 펼쳐진 화려한 액션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토니 스타크가 억만장자다 보니 F1과 같은 포뮬러 대회에 참가하는 건 영화 설정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경기 도중 토니 스타크 앞에 나타난 악당 위플래시의 행동이 얼마나 F1 규정상 잘못되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70년이 넘도록 진행된 F1 역사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레이스 도중 트랙 위에 난입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고, 또 그들은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었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03 브리티시 그랑프리, 영국 그랑프리가 치러지는 실버스톤 서킷. 경기는 한창 달궈져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도중 갑자기 11번째 랩에서 한 명의 불청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속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실버스톤 서킷 중 가장 긴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말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아일랜드 출신의 1947년생 닐 호란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 그의 얼굴을 먼저 살펴보니 역시 관상은 과학인가? 라는 생각이. 여튼 이 인물은 로마 카톨릭 신부였다고 하는데, 그의 믿음이 어디서 어긋났는지는 몰라도 꽤나 광신도 같은 모습으로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은 항상 옳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트랙 위에서 정말 목숨 건 달리기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그를 피하려고 자신의 주행 루트에서 억지로 방향을 틀어 주행을 하게 되었고, 이 모습에서 저는 F1 선수들이 또 한 번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죠. 그 이유는 도로에서도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다가 전방에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는 당황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빠른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리는 F1 선수들이 눈 깜빡하면 주변 환경을 놓칠 수 있고, 혹여라도 당황을 해서 컨트롤이 살짝만 어긋나도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행히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는데, 결국 닐 호란은 안전을 책임지는 마샬에게 제지당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차량들이 한 바퀴를 다 돌 동안 트랙 위에서 목숨을 건 뜀박질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되었죠. 어쨌든 경기가 끝난 후 닐 호란은 체포되어 법정 처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노스햄튼의 법원은 플래카드를 사전에 준비하고 여러 정황 등을 봐서도 그의 행동이 꽤나 계획적이었기에 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며 2달간 감옥에 가두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빠른 판단력과 대응을 통해 닐 호란에게 태클을 가하며 제지를 했던 스테판 그린은 생명을 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BARC 브라우닝 메달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된 닐 호란은 법정에서 사실 처음부터 이런 행위를 할 계획은 없었지만 트랙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건 신의 징조구나 라고 생각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물론 종교의 올바른 믿음은 좋지만, 이런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이상한 종교인들을 보면 살짝 무섭기도 합니다. 2015 싱가포르 그랑프리, 당시 선두로 달리고 있던 페라리의 세바스티안 베텔은 37번째 랩을 통과하는 13번 코너에서 팀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트랙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도 트랙 한켠에서는 마샬도 대회 관계자도 아닌 한 남성이 천천히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화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영국 태생의 당시 27살이던 머머 도키아였는데, 이 남성은 그 구간에서 무려 시속 280km로 달리는 F1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함이었는지 관객석에서 진입로의 장벽을 뛰어넘어 트랙으로 난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53초 동안 제지를 받지 않고 트랙을 유유히 걷다가 울타리를 넘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에 F1 측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트랙을 들어와 걸었던지는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기가 끝난 후 도키아는 경주를 방해하고 그로 인한 안전 문제로 세이프티카도 출동하게 만들었기에 결국 기소가 되어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는데, 이때 판사는 싱가포르 달러로 15,000달러, 즉 한화 1,300만원의 보석금을 선언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도키아는 판사에게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무직이라 보석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 도키아는 6주간의 복역을 선고받아 징역을 채우며 이 사건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TMI로 레드불의 크리스찬 호너 감독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도키아를 보고 마치 나이트클럽에서 바로 나온 것 같다고 말을 했고 특히 대회 도중 난입은 그에게도 위험하겠지만 달리고 있는 운전자들도 매우 위험하니 싱가포르 같은 시가지 서킷에서는 더욱더 관중들이 트랙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FIA는 보안에 힘써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발견자였던 세바스티안 베텔은 이날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피도 올리게 되었는데 경기 종료 후 베텔의 인터뷰를 보자면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건 정말 미쳤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당연히 트랙을 가로지르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관중들에게 이런 난입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추가 인터뷰를 보자면 확실히 F1 월드 챔피언을 무려 4번이나 거머쥔 챔프답게 그 인성도 매우 훌륭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고 그 사진이 초점이 맞아 더 좋은 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그 와중에도 불청객의 사진 작품까지 세세히 신경 써주는 확실히 인성 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5 차이나 그랑프리 이번 상황은 본 레이스가 아닌 연습주행 때 일어난 상황으로 일반 관람석 티켓을 소지한 한 팬이 F1팀의 관계자나 VIP들이 관람하는 패독을 가기 위해 트랙을 가로질러 온 상황입니다. 물론 본 레이스도 아니고 연습주행 때 일어난 사건이고 경주 차량들이 코너를 막 통과하는 구간이 아닌 스타팅 그리드로 진입하는 위치다 보니 앞전 상황들보다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실제 F1 선수들 시점에서 본 화면을 보면 위험한 건 똑같아 보이네요. 여튼 이 사람은 심지어 보안 요원도 제치고 10피트 즉 3m가 넘는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트랙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들어온 이유는 황당하게도 페라리 차고에 들어가 페라리 F1카를 타보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만약 페라리의 창립자였던 엔초 페라리가 살아있어서 피트에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도의 소송을 진행했겠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현장 보안 요원에게 체포되어 결국 중국 공안에게 넘겨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보니 중국 경찰에게 끌려가는 것보다 소송으로 벌금 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F1이 정말 사소한 규정들까지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경기 중 관중들이 난입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기에 FIA 측도 당연히 없을 것이라 여기고 그 규정은 명시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했던 사례들처럼 가끔 이런 일이 터지면 그때마다 상황을 봐서 사법 처리가 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F1 스튜어드들이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기장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아이언맨2의 악당을 실제로 따져본다면 경기장 파손이나 여러 측면으로 접근해 아마 F1 측에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트랙에 롤스로이스를 끌고 들어와 아이언맨 슈트를 전해준 토니 스타크의 비서 역시도 비록 선수 관계자 신분이긴 하지만 대회 도중 난입했으니 이것도 아마 벌금을 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리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도 벌금은 내야 하니까 말이죠.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